58세 미정. 남편 없이 8년째 혼자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만난 도수치료사 박준호. 그의 손길이 굳어진 어깨를 만질 때마다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다. 어깨뿐 아니라 마음도 많이 굳으셨네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치료가 끝나도 자꾸만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그가 불쑥 카페로 찾아왔다. 혹시 혼자 계세요? 그 순간 미정의 심장은 20대처럼 뛰기 시작했다. 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 늦은 나이라고 포기했던 사랑이 다시 찾아온 걸까? 상처 입은 두 중년이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이야기. 과연 이들의 황혼 로맨스는 어떻게 펼쳐질까? 58세의 윤미정은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남편 상우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그때와 똑같았다. 카페 향기로운 추억의 셔터를 올리고 원두를 갈고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바쁘게 살면 외로움도 잊힌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말썽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심해져만 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굳어 있어서 팔을 들기도 힘들었고 무거운 커피 머신을 다루는 일도 고역이 되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밀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게 되었고 그런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사장님, 많이 아프세요? 단골 손님인 이모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정은 괜찮다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이모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우리 아들이 다니는 도수치료센터가 있는데 원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다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미정은 병원을 전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에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통증이 더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하자 결국 이모님이 알려준 바른자세 도수치료센터를 찾기로 했다. 치료센터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조용했다.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 긴장이 되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키는 중간 정도의 단정한 인상,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었다. 윤미정님이시죠? 박준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정은 어깨 통증에 대해 설명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떨 때 더 심한지, 일상생활에서 어떤 제약이 있는지. 박준호는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간단한 검사를 시작했다. 어깨의 가동 범위를 확인하고 근육의 긴장도를 체크했다.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드시나 봐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어깨뿐 아니라 마음도 많이 굳으셨네요.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을 울렸다. 미정은 순간 당황했다. 어깨를 보러 온 건데 왜 마음 얘기를 하는 걸까?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실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치료사로서의 전문적인 관찰이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다. 치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육이 오랫동안 긴장 상태에 있었거든요.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박준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확신이 미정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다. 첫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미정은 이상한 기분이었다. 어깨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져 있었다. 오랫동안 혼자여서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일주일 후 미정은 다시 치료센터를 찾았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마음이 편했다. 박준호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깨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불편하셨죠?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미정은 솔직하게 답했다. 실제로 지난 며칠 동안 통증이 약간 줄어든 느낌이었다. 물론 여전히 아팠지만 첫 치료 후 하루 이틀은 확실히 달랐다. 다행이네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준호는 치료용 침대로 안내했다. 편안하게 누우시고 힘 빼세요. 치료는 생각보다 섬세했다. 박준호의 손길은 정확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굳어진 근육을 찾아내서 천천히 풀어주는 그의 기술은 전문적이었다. 무심한 듯하지만 따뜻했다. 이 근육은 특히 긴장해서 굳은 거예요. 많이 무리하셨죠? 그의 손이 어깨 뒤쪽 깊숙한 근육을 누르며 말했다. 여기 트리거 포인트가 여러 개 생겼네요.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미정은 깜짝 놀랐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남편을 잃고 혼자 카페를 운영하며 겪었던 힘든 시간들, 경제적 부담,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어깨에 쌓여 있었던 걸까?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특히 어깨와 목은 감정이 많이 쌓이는 부위거든요. 박준호는 계속 치료하면서 설명했다. 슬픔이나 외로움, 스트레스가 쌓이면 근육이 굳어져요. 몸이 마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의 손길이 어깨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미정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단순히 근육이 풀리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기분이었다. 호흡을 깊게 해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박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래요. 훨씬 좋아졌네요. 근육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치료 중간에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물었다. 카페 일이 많이 힘드시죠? 혼자서 하시니까.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미정은 습관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박준호는 그 답에 만족하지 않는 듯했다. 익숙해지는 것과 괜찮은 것은 다르죠. 몸은 정직해요. 한계를 넘으면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치료가 끝나갈 무렵 박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번에는 어깨 말고 허리도 같이 봐드릴게요. 오래 혼자 일하시면 체형이 틀어져요. 어깨만 치료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단순한 치료사의 조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의 배려인지 헷갈렸다. 하지만 미정은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미정은 일어서며 말했다. 실제로 어깨가 한결 가벼웠다. 천천히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 스트레칭도 하시고 무엇보다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박준호는 미정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필요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미정은 계속 그의 말을 생각했다. 이상하게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그 말이 특히 마음에 남았다. 단순한 치료 조언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어깨 통증도 한결 나아졌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편안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며칠 뒤 미정은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치료센터에 도착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박준호가 나타났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제가 사는 차례네요. 그는 웃으며 커피를 내밀었다. 카페 사장님께 커피를 대접하는 게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요.
미정은 그 작은 배려 하나에 괜히 웃음이 났다. 고마워요. 다른 사람이 내린 커피 마시는 것도 새롭네요.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깨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으로 화제가 넘어갔다. 카페 운영이 쉽지 않으시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버텨가고 있어요. 제가 내린 커피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미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시작한 카페인데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박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하는 일이 익숙해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의 말투에서 뭔가 공감하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미정은 궁금해졌다. 박 원장님도 혼자 치료센터를 운영하시나 봐요? 네, 저도 혼자예요. 이혼하고 딸 하나 키우면서 이 일 시작했거든요. 박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 몸을 고치는 일을 배웠는데 정작 제 마음은 엉망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어떠세요? 미정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많이 나아졌어요. 사람을 치료하면서 저도 같이 치유받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다 보니까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더라고요. 박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가끔은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마음을 만지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의 말에 미정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매일 커피를 내리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건 여전히 어려워요. 특히 제 마음은 더더욱.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은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딸은 몇 살이에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요즘은 저보다 키도 크고 하는 말도 다 어른 같아요. 박준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처음에는 아빠 혼자 키우는 게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딸이 저를 많이 도와줘요. 자랑스럽겠어요.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사장님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혼자서 카페 꾸려가시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박준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특히 힘든 시기를 혼자 견뎌내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미정은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존경스럽다니. 그냥 하루하루 버텨왔을 뿐인데. 과찬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미정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래도 쉽지 않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오신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박준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딸을 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는 카페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매일 문을 열어야 하고 손님들을 만나야 하니까 계속 살아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조심스럽게 나누며 이해해갔다. 각자의 상처와 극복 과정, 그리고 현재의 일상.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그런 대화였다. 오늘 치료는 어떠셨어요? 박준호가 물었다.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아, 치료? 미정은 깜짝 놀랐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느라 정작 치료를 받으러 온 걸 잊을 뻔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이런 시간도 좋은 것 같은데요. 박준호는 웃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치료의 일부니까요. 그 말에 미정도 웃었다. 정말로 마음이 편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어느 날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카페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뜸했다. 비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를 꺼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미정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요즘 들어 박준호 생각이 자주 났다. 치료를 받는 날이 아니어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와 나눈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이런 감정이 설렘인지 단순한 호감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다. 비에 젖은 우산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준호였다. 어머, 박 원장님? 미정은 얼른 일어났다. 비 많이 맞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치료 예약이 취소돼서 잠깐 들렀어요. 박준호는 젖은 우산을 세워두고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평소에 궁금했거든요. 사장님의 카페가 어떤 곳인지. 미정은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반가웠다. 어서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따뜻한 커피가 최고죠. 박준호는 창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미정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만든 커피였다. 그에게 대접할 생각을 하니 더욱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다. 향이 정말 좋네요. 박준호는 커피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맛보았다. 와, 이런 커피를 매일 마실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미정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요즘은 손님이 많지 않아서 사실 조금 걱정이에요. 이런 좋은 커피를 내리시는데 손님이 없을 리가 없어요. 요즘 날씨 때문일 거예요. 박준호는 카페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분위기도 정말 좋고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세요? 그 한마디에 미정의 심장이 요동쳤다. 단순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네, 혼자 있어요. 비 와서 손님이 없네요. 미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다. 그렇다면 박준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제가 좀 더 있어도 될까요? 비도 그치지 않고 솔직히 혼자 있기 싫어서요. 미정은 순간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물론 좋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어색하기도 했다. 남자와 둘이서 비 오는 오후를 보내는 일이 얼마나 오래만인지. 물론이죠. 저도 혼자 있기 심심했어요. 미정은 솔직하게 말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들렸고 카페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더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딸이 요즘 대학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하셨죠? 미정이 물었다. 네, 올해가 중요한 해라서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 아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니까. 박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요? 치료센터도 좀 더 확장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박준호는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지만 때로는 외로워요. 특히 이런 비 오는 날에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렸다. 낯선 감정이었다. 미정에게는 남편을 잃고 난 후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고 박준호에게도 이혼 후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다.
사장님,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끔 시간이 되실 때 같이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요? 미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분명한 관심의 표현이었다. 그동안 느꼈던 미묘한 감정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에서는 두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치료 일정이 없는 날에도 종종 카페를 찾았고 미정은 그의 방문이 기다려졌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박준호가 나타났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그는 수줍게 꽃다발을 내밀었다. 길에서 예쁜 꽃을 봤는데 카페에 어울릴 것 같아서요. 미정은 감격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누군가에게 꽃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같이 저녁이라도 드실까요? 오늘은 제가 맛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박준호의 제안에 미정은 기꺼이 응했다. 그들이 간 곳은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단둘이 앉아 식사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다. 박 원장님, 제 어깨는 이제 정말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미정이 말했다. 실제로 요즘은 통증이 거의 없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완전히 낫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박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보다 이제 그만 박 원장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될까요?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준호 씨? 미정은 조심스럽게 불러보았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두근거렸다. 훨씬 좋네요. 저도 미정 씨라고 부르고 싶어요. 준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식사 후 그들은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늦가을 저녁 공기는 쌀쌀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미정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준호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처음 치료센터에서 뵀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미정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무슨 감정인지 몰랐는데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미정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미정은 솔직하게 고백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몇 주 후 준호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닌 미정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 구석 자리는 어느새 그의 단골 자리가 되었고 미정은 그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카페 문을 닫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호가 들어왔다. 오늘은 딸이 친구들과 놀러 가서 혼자예요. 그는 평소보다 편안한 복장이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라도 볼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보고 싶었어요. 미정은 기쁘게 답했다. 영화관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어른이 된 후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사랑은 젊었을 때와는 달랐다. 더 깊고, 더 소중하고, 더 간절했다. 미정 씨,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다. 우리 진짜 사귀는 거 맞죠? 미정은 웃음이 터졌다. 이 나이에 사귄다는 표현이 어색하긴 하지만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마음 치료는 제가 좀 더 해드려야겠네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깨 치료는 다 끝났지만 마음 치료는 평생 받고 싶어요. 미정은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것은 어깨 통증보다 더 강렬하게, 하지만 훨씬 달콤하게 온몸에 퍼져나갔다. 이제 카페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종종 들렸고 단골 손님들은 미정의 밝아진 표정을 알아차렸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빛나게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황혼의 나이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 그것은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깊고 성숙한 감정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은 늦은 봄이었다.